새싹 비빔밥에 넣어 먹어야 짜란. 메발톱입니다. 꽃게를 닮아서 귀여운 빗방울이 절대 닿지 않는 기특합니다. 딸기입니다. 창아플룩스가 만개한 불볕 더위를 앞둔 스테처밤. 여러분, 제가 아침에 물주기 하려고 식물들 보다가 메발톱 개화하기 첫날 모습 기록을 합니다. 너무 예쁜데요? 뒷면 꽃받침 쪽에 섬세한 세부 앞으로 앞면에서도 꽃이 피기 시작해서 5장의 꽃잎이 두 겹으로 감싸져 있는 꽃잎을 펼치고 안에 엄청 장식적인 꽃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꽃을 피우기 시작한 첫날이어서 지금은 이 정도로 꽃을 피웠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두 번째 날 19일의 기록을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예상 밖으로 발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커피 드리퍼의 이 상추 새싹을 솎아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상 밖이라고 한 이유가 지금 베란다 밖에 노지 햇빛을 보면서 자라고 있는 상추는 조금 더 넓은 잎으로 자라고 있는데요. 아예 노지 바람을 맞으면서 베란다 밖에서 자라고 있는 상추가 오히려 가장 작은 크기로 또 적은 개수의 모종만 자라고 있는 모습이고요. 베란다 안의 상추는 못 자라는 것처럼 길쭉하게 자라고 있고, 상추와 달리 고수는 베란다 안과 베란다 밖을 비교했을 때 베란다 거리대에서 자라고 있는 고수가 저 고수잎 본잎의 형태를 뚜렷하게 내면서 확연히 잘 자라는 모습인데, 상추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창가에서 창문 열어두면서 바람 맞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서 커피 드리퍼에 상추를 솎아주려고 합니다. 여기 이 화분에서는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만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나머지 모종들 여기서도 솎아주고 또 여기서도 솎아주려고요. 그리고 대파 새싹 솎아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절반, 3개를 뽑아볼까 합니다. 아이고, 귀여워. 뿌리 하나 뽑았고요. 이 녀석은 꽤 길게 뿌리를 냈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 녀석. 아이고, 세상에. 새싹 비빔밥에 넣어 먹어야겠어요. 여기는 하나만 남겨볼게요. 이렇게 여린 상추순 수확을 했고요. 대파는 이 트레이에서만 2개를 솎아줄까 봐요. 세상에. 아직 긴 선처럼 뿌리를 내린 대파 새싹 하나, 대파 새싹 둘,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도 상추 어린잎 순이랑 같이 비벼 먹겠습니다. 향기는 벌써 매우 파의 향기가 나는데요? 세상에. 신기합니다. 같이 먹어보고 자막에 맛이 어땠는지 적어둘게요.
여기 보이시듯이 선비자비콩은 아쉽게도 계속 발화를 실패해서 냉장고에서 추나 처리를 하거나 하는 등의 다른 방식을 시도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4종류 중에 3개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베란다로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베란다에 꽃 소식이 무려 7개가 있는데요. 만개한 메발톱과 개발선인장이 둘이 있고요. 또 꽃망울을 내고 있는 여남은 식물들도 5개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짜란! 오, 메발톱입니다. 메발톱이 여기 이 꽃받침처럼 모이는 이 꽃잎의 기관의 형태가 뭔가 해양 생물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천연의 원초적인 그런 형태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색감도 가운데는 살짝 청보라색, 그리고 이 잎 끝은 지금은 많이 색깔이 날아갔는데 약간 라임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하면서 색의 번짐이나 수려한 형태를 보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생각보다 메발톱이 이렇게 한 송이만 피어도 참 감동이 크구나 이러면서 보고 있고요. 이런 미감을 가진 식물이 이 가벼운 정원 베란다에는 루나리아와 무늬바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늬바나는 다행히 올해도 엄청난 생명력으로 잎과 꽃을, 이것이 꽃입니다 여러분, 꽃을 내었고요. 약간 카라꽃을 담기도 한 굉장히 야생적인 형태의 이런 야생화도 꽃을 피웠는데, 루나리아가 꽃은커녕 씨앗도 발화를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메발톱이 그 아쉬움을 대신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고자극을 주고 있는 메발톱. 향기는 굉장히 연한 풀향기가 나서 거의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예쁘게 만개한, 그리고 지금 벌써 개화한 지 4일, 5일 차거든요. 야생화여서 그런지 튤립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개하고 있는 메발톱 같고요. 그리고 2번째로 만개한 식물은 바로 개발선인장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갈이 해주면서 이렇게 꽃대가 많이 있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그때 목마름이 해갈이 되면서 이렇게나 화르르 빠르게 꽃을 피우고 있고요. 이런 화려한 꽃들까지 시각적인 즐거움이 엄청 큽니다. 처음에 꽃이 피었을 때는 이 진분홍색 꽃술이 아래에 있다가 나중에 뭔가 위에서 꽃가루가 떨어지고 나면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제가 찾아보고 검색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여기 자막에 적어둘게요. 이렇게 이 잎의 형태가 정말 꽃게를 닮아서 너무 귀여운데,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라는 이름의 개발 선인장이고요. 꽃도 참 예뻐서 매력이 2배입니다. 이렇게 개발 선인장 만개한 꽃은 2개 모두 다 보았고요. 그리고 꽃망울들은 보러 가봅시다. 지난 영상에서 병솔나무가 솔방울처럼 올라오던 이런 잎눈 같은 움직임들이 꽃망울 같습니다. 병솔나무가 꽃을 안 피운 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베란다에서 꽃을 피더라도 한 두세 송이? 잠깐 피었다가 져서 제가 촬영을 안 하는 틈에 피고 지고 해서 자랑할 틈이 잘 없었는데 올해는 꽤 많이 꽃망울을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병돌나무 제가 늘 잎이 참 부드럽다고, 지금도 너무 부드럽거든요. 세상에. 잎이 참 부드럽다고만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병솔나무의 이름을 갖게 해준 병 닦는 솔을 닮은 그 화려한 꽃이 도착을 할 것 같아요. 동그란 형태의 꽃들이 방금 전에 보았던 개발선인장의 꽃술보다 훨씬 더 길고 화려하게 펑펑펑펑 터지거든요. 그 모습 기대를 하면서 병솔나무 꽃망울 자랑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베란다 안에서 자라는 이 무늬향 플록스는 어제 개화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베란다 거리대로 내둔 차가 플록스도 오늘부터 개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향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튤립이 지고 나서 이제 야쿠르트 한 송이만 남아서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그 뒤를 이어서 개화를 준비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확 가라앉았습니다. 향플록스와 차가플록스 꽃망울 개화가 시작한 모습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플록스 다음으로 꽃망울을 준비 중인 식물은 알보카 스피랄리스입니다. 알보카 스피랄리스가 이렇게 긴 난초 같은 꽃대를 내었고요. 꽃망울도 제법 난초 같습니다. 근데 꽃 형태는 난초랑 완전 다르거든요. 정말 멋있고 향기도 정말 달콤한 설탕 냄새가 나는데, 처음부터 함께했던 구분은 5개의 꽃망울을, 새로 번식한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는 괴근은 3개의 꽃망울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알보카 스피랄리스 두 번째 꽃망울을 낸 식물이었고요. 그리고 둘이 꽃 형태가 비슷해서 세 번째랑 네 번째 식물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바로 안개나무와 필레아 페페로미오이데스입니다. 이 녀석들이, 꽃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꽃은 이렇게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이 엄청 작은 형태의 꽃을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내고요. 필레아 페페로미오이데스는 약간 더 별자리 같이 망사형으로 자라고, 이 안개나무는 조금 더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퍼지듯이 동그라미에 가까운 형태로 터뜨리듯이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 그때부터 안개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솜털 같은 씨앗의 그 털들이 보송보송하게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필레아 페페로미오이데스 둘 다 작게 뭉쳐서 군집형으로 피우고 있고요. 다음 5번째 개화하는 식물은 바로 베란다의 작물 식물인 감자보다 빠르게 움직인 딸기입니다. 딸기꽃이 하얗게 피었고요. 딸기가 너무 귀여운 게 지금 꽃술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저 부분이 꽃이 지고 나면은 붉게 물들면서 통통해지면서 딸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꽃 개화 시작한 모습 반갑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망울을 내는 식물은 대역 풍란입니다. 이 녀석 매년 기특하게 꽃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꽃대 2개를 빼꼼낸 대여 풍란이고요. 향기도 정말 그윽하고 꽃도 제법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대여 풍란. 꽃망울 형태는 이 알프카 스피랄리스랑 비슷하거든요. 자랄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대여 풍란까지 보여드립니다. 또 오랫동안 키웠는데 약해진 무늬제비벚꽃 같은 식물 같이 아쉬운 소식도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식물들이 우다다다 꽃을 연달아 내고 있어서 풍성하게 이번 주를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장면에서 차가블록스나 다른 식물들 꽃핀 모습 보이면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며칠 후에 봬요. 여러분, 엄청나게 빠르게 순간이동을 한 것 같죠? 차가블록스가 만개한 꽃구름을 보여준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차가블록스가 연보라색 폭죽 같은 꽃대를 좋게 10개는 넘게 내고서 그 꽃대에서 다시 10개 가까이 되는 꽃망울들을 펑펑펑펑펑 터뜨리고 있습니다. 꽃다발 받으시죠? 우와. 향기가 정말 좋고요. 물론 바깥에서 피고 있는 차가블록스보단 한 걸음 천천히 꽃을 피우긴 했는데 정말 향기가 엄청납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화분을 깨트려서 이렇게 거의 산산조각이 나도록 깨트려서 급히 분갈이를 했는데 큰 상처 없이 무탈히 꽃을 피웠고요. 이 화분도 정말 잘 붙였죠. 에폭시 본드 A형이랑 B형 섞어서 바르는 것으로 이렇게 붙였고요. 에폭시 본드가 순간 접착제보다 가격에 비해서 양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붙였고 이렇게 차가블록스 만개했고요. 이 녀석이 개화기도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꽃을 피웠음에도 이 아래에 꽃망울을 이제 막 만들고 있는 꽃대까지 보이고 있어서 흡족해 하면서 풍성한 꽃잔치 시작을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프카 스필랄리스도 차가블록스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틀 3일 만에 만개를 해서 이 녀석도 굉장히 달콤한 설탕 향기를 내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만개를 하고 벌써 2송이의 꽃을 지는 것처럼 오므린 알프카 스피랄리스이고요. 이렇게 빠르게 개화를 하는 꽃들이 대체적으로 향기가 엄청 강한데 향기와 관련이 있을지 또 궁금해지네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빗방울이 절대 닿지 않는 완전히 아래를 향하고서 있는 꽃을 피운 알프카 스피랄리스이고요.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잎빛도 약해지면서 다시 민둥한 이 구근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개화까지 발빠르게 성공한 알프카 스피랄리스 수고했다고 말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짜잔, 안개나무도 물이 부족했었네요. 이렇게 많은 꽃들 중에서 빠른 꽃대의 꽃들만 작게 꽃망울을 꽃피운 안개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가 이렇게 지금은 11송이가 있는데요. 이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가 이틀 전인 금요일에는 단 9송이만 꽃을 피웠다가 또 어제는 12송이로 만개한 꽃 개수를 늘렸다가 오늘은 한 송이를 져서 11송이가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곳이랑
여기에서도 여기도 이렇게 꽃을 곧 피울 것 같은 꽃망울이 5개가 보여서 내일은 몇 개의 꽃을 피운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가 될지 기대를 하면서 한번 하루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바깥의 나무들은 굉장히 무성해졌죠. 요즘 들어서 기온이 조금 다시 내려갔거든요. 지금 베란다 기온이 17.7도인 것처럼 28도 정도 되다가 다시 기온이 내려가서 병솔나무의 개화는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꽃망울 끝에 세상 부드러운 작은 잎줄기를 내고 있네요. 아직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병소나무의 꽃이 있고, 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자가플룩스와 알브가 스피랄리스의 꽃구름까지 곧 4월 28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몇 개의 꽃들이 더 꽃을 피울지 지켜보고 기록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내일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꿀벌은 아닌 것 같은데 꽃등일 같은 꿀벌을 닮은 녀석이 딸기꽃 제 꽃가루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차가플록스를 지금 물주기 하고 들여왔는데 딸기가 저기 남아있어서 다행이네요. 바람 꽤 세게 불어도 단단히 붙잡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어제는 피지 않았던 꽃 한 송이가 덮여서 다시 12송이의 꽃이 장미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머지 꽃을 피울 꽃망울들도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만 9송이가 보이는데요. 해를 거듭해서 개화하는 꽃들의 개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이고요. 오늘 물주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만개했던 개발 선인장은 꽃이 모두 낙화를 했고요. 그 대신에 잎은 조금 더 통통해지고 광택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신엽 끝에서 다시 통통해지고 있는 분홍색 구슬 같은 꽃망울들 다음 개화를 기다리기로 하고요. 어제 짧게 보여드렸던 안개나무도 오늘 물주기 함께 했는데요. 어제보다 조금 더 꽃을 피운 꽃망울들이 많이 보입니다. 안개나무가 이제 거의 이 줄기의 꽃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꽃을 피우기 시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잎까지 보니까 작년에 비하면 또 제법 풍성해진 것 같네요. 기특합니다. 그리고 향기가 정말 그윽한 식물 2개가 마주 있습니다. 치자나무와 차가플럭스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뭉게뭉게 모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매일 조금씩 꽃을 더하면서 피고 있는 자가플럭스이고요. 제가 물주기 하고 여기서 식물들을 옮기는 중에도 바람결에 향기가 안으로 실려오더라고요. 오늘 동시에 물주기를 했고요. 치자나무는 작년에는 2송이, 3송이 정도 꽃을 피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꽃망울이 보이고 있습니다. 향기는 차가플럭스랑 비슷한데
생김새는 메발톱의 시방이랑도 닮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메발톱의 꽃 형태만 익숙한 상태였다가 시방의 형태를 보고 나서 제법 닮았네 하는 지점이 재밌어서 둘의 형태적인 연결 지점도 기록을 하고요. 치자 열매가 동그랗게 약간 주황빛에 가깝게 익어가면 그 열매를 안료로 사용하면 이런 노란색이 나오거든요. 그 노란색의 힌트를 보여주는 것처럼 잎 색을 변화시키면서 하엽지고 있고요. 자가플룩스 다음의 치자의 꽃향기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무늬창석이 석이 고사리입니다. 마치 파도를 넘어오는 생명체처럼 원래 있는 잎의 개수와 비슷한 개수의 신엽들을 햇빛을 향해 앞으로 뻗어내면서 빈 공간 틈틈이 줄기를 뻗어서 잎의 크기를 키우고 있는 무늬창석이입니다. 지금은 어린 잎이어서 잎의 앞과 뒤의 색깔이 거의 비슷한데 잎이 모두 고정되면서 자리를 잡으면 뒤에는 한갈색으로 변하고 앞은 이렇게 잔 무늬를 가진 잎을 냅니다. 나중엔 이렇게 잎에서도 줄기를 나누면서 갈라지는 이런 변형된 형태의 잎도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생물처럼 움직이고 있는 무늬창석이까지 4월 29일에 물주기한 식물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의 물주기 분명히 기록은 끝난 것 같은데 여기 이 녀석들은 뭘까요? 바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들이고요. 두 번째로 물마름 실수도 제가 자주 했던 식물들이거든요. 제가 물마름 실수를 3번 정도 거듭해서 역경을 거치고 다시 잎을 내고 있는 이 아디안텀 고사리부터 블루스타펀, 실버레이디, 나무고사리, 단추고사리, 또 프테리스 고사리까지 고사리들이 한 그룹이 있고요. 또 제가 늘 말하는 이렇게 알뿌리 같은 물을 저장하는 그런 뿌리까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마르는 속도를 제가 따라잡지 못해서 계속 마른 잎이 먼지처럼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아스파라거스 메일이랑 또 의외로 물을 좋아하는 봄이 되면은 특히 더 물주기 간격이 짧아지는 보추나까지 올 여름이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아서 그때 되면 또 제가 어떻게 관리를 잘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모두 스테 처방을 했습니다. 물을 훨씬 더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스테를 깔아주었고요. 깔고 나니까 이 틈틈이 예전에는 자라다가 금세 마르거나 잎끝이 갈변해 있던 이런 신엽들이 싱그러움을 유지하면서 잎을 분주하게 내고 있고요. 여기 블루스타펀도 이렇게 좀 더 힘차게 자라고 있는 이런 작은 신엽들, 이런 생각보다 물주기 간격도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식물들 생장하는 모습도 건강한 것 같아서 불볕 더위를 앞둔 스테 처방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에피소드 160화 봄의 마지막 절기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다시 선선해지긴 했는데 절기상으로는 4월 20일까지가 봄의 절기였고 5월 5일부터 어린이날부터 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봄과 여름의 경계인데요. 그 경계에서 이번엔 여름 대비도 조금 더 단단하게 한 것 같아서 조금 뿌듯해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얼마 남지 않은 푸릇푸릇한 봄 만끽하시면서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여름의 첫 번째 영상으로 5월 중순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만나요. 안녕. 장미꽃 같은 5장의 꽃잎을 두 겹으로 펼치고서 충전했어? 일광욕 천재 땅이고요.